김치의 하얀 쌀밥,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식사 메뉴가 아닐까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수수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정성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물론 식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서구 음식이 들어오면서 과거보다 김치의 중요도가 조금은 낮아지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젊은 층 중에는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재미있게도 김치가 싫다는 사람 중에도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전 같은 김치 요리까지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오죽하면 오랜 시간 우리와 떨어져 지낸 고려인들조차 배추나 무가 없어 당근으로 김치를 만들었으니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김치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류가 지속해서 세계인에게 뻗어나가면서 우리의 사소한 것들까지 그들의 관심사에 오른 지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이 K-팝, K-드라마, 웹툰 같은 현대문화 산업이 주를 이루지만 그 관심은 점점 더 우리 역사, 전통 음식까지 닿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이 김치에 관심 갖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관심에 따라 김치를 즐기는 세계인도 늘어나고 김치 수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김치의 역사와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발효 방식까지 살펴보기에 이르렀죠. 오늘은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다양하고 깊은 시선을 트루코리아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국이 김치를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일이 잊을만 하면 생겨나는 요즘,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김치에 대해 자세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2023년 4월 7일 워싱턴 포스트는 맵고 톡 쏘는 신맛이 나는 한국의 배추 요리 김치는 장에 좋은 박테리아가 함유된 천년도 더 된 한국인의 슈퍼푸드라고 소개하며 김치는 옹기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토기에서 발효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꽤 흥미로운 점은 옹기를 발음 그대로 ONGGI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 왕리학회 학술지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옹기에 대해 땅속에 묻힌 옹기 안팎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고, 이 구멍을 통해 김치 속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김치독 밖으로 마치 숨을 쉬듯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구진은 배추 등 염장한 재료에서 배어나오는 소금기가 용기 밖으로 스며나와 표면에 소금 자국이 말라붙는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옹기의 호흡이 미생물 성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견도 자세히 덧붙였죠. 여기에 더해 워싱턴 포스트는 옹기는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깨지기 쉽다. 요즘 한국인들은 옹기 대신 유리나 강철, 플라스틱 등 현대적 소재로 만든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한다. 옹기에 보관된 김치는 유산균이 더 많고 나쁜 박테리아의 생성이 느리다는 세세한 내용까지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치가 맛있다, 건강에 좋다를 넘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까지 다루는 모습이 꽤 흥미롭습니다. 김치에 대한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지난 2023년 4월 10일에는 한국계 미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결의안은 2013년 유네스코가 한국의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한 것을 소개하면서 미국에서 김치 관련 식품과 메뉴가 늘고 있고,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확산하는 것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 참여한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김치는 더 이상 저 같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에 있는 냉장고나 항아리 속 소박한 반찬이 아니다라면서 김치가 미국의 슈퍼마켓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치는 최근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건강식품으로 미국인들에게 각인되었는데, 김치 수출의 절반을 맡고 있는 기업 대상의 미국 수출이 팬데믹 사태 전 대비 3배로 불어나며 김치 미국 수출이 일본을 곧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심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김치를 먹거나 한류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장을 담그는 동아리가 화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일본 MBS 뉴스에는 오사카에 위치한 카이세이 가쿠엔 고등학교의 김치 동아리 활동 장면이 담겼는데요.
해당 동아리는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 양념까지 직접 만들고 배추김치를 담그는 등 김치를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강의하고 축제 때 김치를 팔기도 하며 심지어 자체 레시피를 개발해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죠. 그들의 목표는 무려 인근 코리아타운에 방문해서 한국인들에게 김치를 평가받고 김치 달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김치 부원들은 최근 전국 절임 음식 그랑프리 학생 부분에 출전하기 위해 창작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오이가 들어간 배추김치부터 완두콩 요리가 들어간 김치, 명란젓 김치, 감김치 등 자체적인 레시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 음식을 자체적인 우리 음식으로 만든 것처럼 그들 역시 우리 전통 김치와 함께 일본식 김치를 자연스럽게 개발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동아리다, 기회가 되면 한국의 김치 맛을 보여주고 싶다, 나도 김장할 줄 모르는데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는데, 이를 보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김치는 교류를 상징하는 특별한 음식이 된 셈이죠. 김치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김치 종류만 300가지가 넘을 정도로 김치는 기후와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독특한 맛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무슨 글자라도 뒤에 김치를 붙여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인애플 김치, 배김치, 사과김치 등이 있죠. 김치는 이처럼 다양한 변주를 줄 수 있고 발효 과정을 통해 원재료보다 영양이 풍부하게 변신하며 암과 노화, 비만 등의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인 발효 음식으로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과학적인 음식 중 하나로 세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물론이고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김치 종주국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라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죠. 2022년 김치 수입액은 전년보다 20.4% 증가한 1억 6,94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수입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로 수입 김치는 모두 중국산 김치입니다. 김치 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물가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 가격이 오르자 국내 시판된 국사 김치 가격도 인상됐고,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예년보다 더 많이 찾았다는 거죠. 이걸 누구 잘못이라 하기도 어렵고 당장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양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김치 국가 브랜드 선정, K푸드 대한민국 발효문화대전,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까지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소비자도 김치를 구입할 때 한 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김치를 한국인의 상징적 음식으로 정의하는 세계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으로부터 우리 문화인 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방어막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김치를 즐기지 않게 되거나 국내산 김치를 소비하지 않게 되더라도 김치가 우리의 음식이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이 김치를 한국인의 상징적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먼 훗날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 다양한 현지화 김치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생선김치, 스페인의 하몽김치, 에티오피아의 커피김치 같은 것도 상상해보면 꽤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트루코리아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